도연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만들어드리면 되잖아요. 뭐 그리 큰일이에요? 큰일이 아니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너희 뒷바라지한 게 큰일이 아니야. 미라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까지 해요? 누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정성이 너한테는 이상한 일이야? 도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유난을 떠시네요. 떡 몇 개 때문에 이럴 필요가 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떡 몇 개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의 사연들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연숙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7이 되었죠. 새벽 4시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시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30년째 이 시간에 떡집 문을 여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찬 바닥에 발을 디디면서 허리가 또 욱신거립니다. 작년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래도 일어나야죠. 오늘은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날이니까요. 가게로 향하는 골목길은 아직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내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어요. 이 시간엔 늘 혼자거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땐 그래도 뒤따라 나오곤 했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네요. 떡집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켭니다. 어제 준비해둔 찹쌀이 물에 불어 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적당히 불었습니다. 이제 시루에 올려서 쪄야겠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하루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찹쌀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우죠. 이 냄새만큼은 30년이 지나도 질리지 않아요. 허리를 구부려 시루 아래 장작을 넣으면서 또 아픈 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명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명절만 되면 아들들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엄마, 송편 좀 만들어주세요. 엄마, 인절미도 부탁드려요.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론 서운해져요.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제대로 안 오거든요. 첫째 도연이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바쁘다고 하고 둘째 태성이는 분당에서 학원을 운영한다며 정신없다고 하죠.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라는 직장맘이라 시간이 없다고 하고 지은이는 아이가 어려서 손이 많이 간다고 해요. 다들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는 해요. 그래도 가끔은 허전하답니다. 찹쌀이 다 쪄지면 절구에 옮겨 담습니다. 절구공이를 들어 올리는데 팔이 후들거려요. 예전엔 이 정도는 우스웠는데 말이죠. 그래도 힘을 내서 쿵쿵 찍기 시작합니다. 리듬감 있게 떡을 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이건 기계로는 낼 수 없는 손맛이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떡집을 찾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오전 8시쯤 되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러게요. 명절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요. 힘드시겠어요. 나이가 있으신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가족보다 동네 사람들이 더 챙겨주는 것 같아서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잠깐 숨을 돌립니다.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 먹었는데 혼자서는 귀찮아서 그냥 대충 먹게 되네요. 오후에는 송편을 빚기 시작합니다. 반죽을 동그랗게 밀어서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요. 손가락이 아프지만 예쁘게 만들려고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보니 이 송편을 누가 먹을까요? 아들들은 명절 당일에만 잠깐 들를 텐데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져요. 저녁 6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립니다. 엄마, 나 도연이야. 첫째 아들 목소리예요. 응, 도연아. 왜? 추석 때 송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라가 직장 때문에 못 만든다고 해서요. 그래, 알았다. 인절미도 만들까? 네, 그것도 부탁드려요. 고마워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합니다. 고맙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어떻게 지내는지는 묻지도 않거든요. 집에 혼자 앉아서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몸이 아프다고 하면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 말 안 하자니 답답해요. 거울을 보니 어느새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카락도 하얗게 샜고요.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싶어져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를 보낼 겁니다. 떡을 찌고 손님을 맞이하고 혼자 저녁을 먹겠죠.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없어지면 이 떡집은 어떻게 될까? 아들들이 물려받을까요? 아니면 그냥 문을 닫게 될까요? 30년 동안 정성으로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추석 당일 아침 6시부터 부엌에서 송편을 찌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빚어둔 것들을 시루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김이 골고루 올라가도록 조절하고 있었어요. 첫째 부부가 오기로 한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 이미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송편은 벌써 다 쪄져서 식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도연이에요.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늦는다는 거야? 1시간 정도요. 미안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거든요. 약속 시간은 정하지만 지키는 적이 없어요. 그래도 기다려야죠. 어쩌겠어요.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와 며느리 미라 그리고 손자 준호가 함께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도연이가 인사하면서 거실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도 따라 들어가면서 소파에 앉더라고요. 손자 준호는 혼자 핸드폰 게임에 빠져 있었죠. 송편 다 됐어요? 미라가 소파에 앉은 채로 물어봤습니다. 앞치마는커녕 손가방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응, 다 됐어. 그런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 요즘은 다 주문하잖아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요. 미라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30년 동안 정성으로 만든 떡을 주문한 떡과 같다고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만든 떡이 제일 맛있는 거 알잖아. 도연이가 거들었지만 여전히 소파에서 일어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혼자서 떡을 그릇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와서 손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았어요.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나서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떡을 나르던 중에 시루가 너무 뜨거워서 손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순간 미라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어머, 조심하세요. 그런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서더군요. 혹시 떡이 자기 옷에 튈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손이 아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잘하니까 믿는 거지. 우리가 도와봤자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도연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듣기엔 좋은 말 같았지만 사실은 귀찮다는 뜻이겠죠. 떡을 다 담고 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이제 맛보세요. 떡을 내놓으니 그제서야 포크를 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엄마 손맛이네요. 맛있어요, 어머니. 칭찬은 했지만 뭔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진짜 맛있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1시간쯤 있다가 도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야 해요. 미라 친정에도 가야 하거든요. 벌써? 네, 시간이 좀 늦었어요. 떡을 포장지에 싸서 가져가더라고요. 그것도 미라가 직접 싸는 게 아니라 제가 다 싸줬어요.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맛있게 먹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가는 미라의 목소리에는 정이 없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어요. 문이 닫히고 나니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떡을 먹다 남은 그릇들만 덩그러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엔 명절만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떡도 만들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저만 혼자 준비하고 가족들은 와서 먹기만 하고 가네요. 마치 떡집에 주문한 걸 가져가는 손님 같았어요. 손이 아직도 얼얼했습니다. 시루를 잡을 때 데인 곳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연고를 발라봤지만 쓰라림은 가시지 않았죠. 오후 2시쯤 둘째 태성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태성이야. 응, 태성아. 언제 와? 그게요, 지은이가 애가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떡은 어떻게 하지? 다음에 드릴게요. 미안해요. 전화가 끊어지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둘째 가족목까지 준비해뒀는데 헛수고가 된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떡이 가득했습니다. 혼자서는 다 먹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만들어둔 거죠.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인가 싶었어요. 명절 때만 잠깐 얼굴 비추고 떡만 가져가고 정작 필요할 때는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손을 들어보니 붕대를 감아놓은 곳이 욱신거렸습니다. 이런 작은 상처조차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일한 탓인지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일까요? 제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아무도 모르는 채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건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둘이서 함께 했거든요. 힘든 일도 반씩 나눠서 했고 서로 의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제 몫이 되어버렸어요. 가족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모든 걸 준비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는 떡 만드는 기계 같았어요. 필요할 때만 작동시키면 되는 그런 존재 말이에요.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쓰라림도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이대로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더 아프고 힘들어져도 여전히 혼자 모든 걸 해내야 하는 건가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답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뜻밖에도 둘째 태성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떡 만드는 거 배우고 싶다고 해요. 시간 있을 때 가서 도와드릴까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지은이가 먼저 나서서 배우겠다고 한다니까요. 네, 아이도 데리고 갈게요. 할머니 떡 만드는 거 보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오후 2시쯤 태성이 가족이 왔습니다. 지은이는 앞치마까지 챙겨와서는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어머니, 뭐부터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고마워라. 그럼 찹쌀 씻는 거부터 해볼까? 지은이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찹쌀 한 알 한 알을 꼼꼼히 씻고 물 조절하는 것까지 세심하게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 될까요? 응, 잘했어. 이제 불려야 하니까 기다려야 해. 태성이도 옆에서 장작을 패고 시루를 닦는 일을 도와줬습니다. 아들이 이런 일을 돕는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4살 된 손녀 서연이는 작은 의자에 앉아서 할머니 일하는 걸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떡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서연아, 할머니가 보여줄게. 반죽을 조금 떼어서 동그랗게 빚어 보였어요. 서연이가 작은 손으로 따라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째 부부가 왔나 보다 했는데 정말 도연이와 미라가 들어왔어요. 어머, 태성이네 벌써 와 있네. 미라가 지은이를 보더니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인사했지만 미라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 하는 거야? 떡 만드는 거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세요. 아, 그래. 미라의 목소리에 어딘가 비꼬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휴대폰을 꺼내봤어요. 태성이와는 정반대였죠. 형, 같이 도우시죠. 태성이가 말했지만 도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잘 못해. 너희들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미라도 앞치마를 두르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죠. 지은이가 열심히 송편을 빚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라가 혀를 끌끌 차면서 말했어요. 유난이네, 정말.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까지 해? 지은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빨개진 게 당황한 것 같았죠. 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뭐가? 사실을 말한 건데. 주문하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은이가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걸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미라야, 지은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미라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좋아서 하는 거면 할 말 없죠. 그런데 그 말투가 정말 좋아서 하는 거라고 믿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태성이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형수님, 저희는 재미있어요. 서연이도 좋아하고요. 그래, 잘 됐네. 미라는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지은이는 그 후로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떡을 빚었지만 처음의 밝은 표정은 사라졌죠.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나섰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고마워, 지은아. 그럼 같이 해보자. 부엌에서 둘이 요리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미라와 도연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았죠. 밥상을 차릴 때도 지은이와 태성이만 도왔습니다. 미라는 서연이 돌보느라 바쁘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 중에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떡 만드는 거 정말 어렵네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할 일이니까 해야지. 존경스러워요. 저도 나중에 서연이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때 미라가 끼어들었어요. 서연이 세대는 또 다를 거야. 이런 건 옛날 방식이잖아. 지은이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대답을 못하고 있었죠. 그래도 전통은 이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성이가 아내를 도왔지만 도연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전통이야 중요하지.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잖아.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미라의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게 구시대 유물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설거지할 때도 지은이만 일어났어요. 미라는 소화가 안 된다며 계속 앉아 있었죠.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고마워, 지은아. 부엌에서 둘이서 설거지하면서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언니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정말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 고마워. 그런데 지은이 얼굴에 서운함이 역력했어요. 신우이한테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저녁 늦게 두 집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아서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지은이는 진심으로 도우려고 했는데 미라는 그런 모습을 비웃기만 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도연이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동생 부부를 무시하는 걸 보면서도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좋은 하루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받은 것 같았어요. 지은이 같은 며느리가 있다는 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습니다. 신우이 때문에 상처받았을 텐데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한 사람만 더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 친정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성이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지은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아이고, 그래. 그럼 빨리 가봐야지. 네, 그런데 혹시 떡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빈소에서 나눠드릴 용도로요. 그럼 당연히 해줘야지. 그날 밤부터 부조용 떡을 준비했습니다. 백설기와 시루떡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예쁜 상자에 담았어요. 지은이가 그동안 얼마나 저를 잘 챙겨줬는데 이런 때 도와주지 못하면 언제 도와주겠어요. 새벽 5시까지 떡을 만들어서 상자 4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하나는 빈소에서 나눠드릴 용도고 나머지는 지은이 친정 가족들 드릴 것들이었어요. 아침 8시쯤 첫째 부부가 왔습니다. 어제 미리 연락했거든요. 도연아, 떡 준비 다 됐어. 태성이한테 가져다 줘. 네, 알겠어요. 도연이가 상자들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렇게 많이 만드셨어요? 응, 빈소에서 나눠드려야 하잖아. 그때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많긴 왜 많아? 상을 당한 집에 이 정도는 해줘야지. 미라가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더니 혀를 찼어요. 이런 걸 다 무료로 주시려고요? 무료가 아니라 정이야, 정. 그런데 미라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아까워하는 눈빛이었거든요. 그런데 명절 음식은 나눠 먹는 거잖아요. 우리도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뭐라고? 이런 좋은 떡을 다 주기만 하시면 아깝잖아요. 우리도 한 상자 정도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을 당한 집에 드릴 떡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하다니요. 미라야, 이건 지은이 친정에 드리는 거야. 알아요. 그런데 한 상자 정도는 우리가 가져가도 되잖아요. 어차피 남을 텐데. 도연이도 아내 편을 들었어요. 엄마,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도 가끔은 떡 먹고 싶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은이를 위해 밤새 만든 떡인데 그걸 가로채겠다는 거잖아요. 안 돼. 이건 지은이 친정에 드리는 거라고. 어머니,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이런 것 정도는 융통성 있게 해야죠. 미라가 이미 상자 하나를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그건 저희가 가져갈게요. 안 된다고 했잖아. 목소리가 커졌지만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우리도 아들이잖아요. 도연이까지 상자를 들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우리도 가족인데 왜 이렇게 야박하게 하세요? 야박하다고? 제가 야박하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가족들 뒷바라지 하면서 야박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드리면 되잖아요. 뭐 그리 큰일이에요? 도연이의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와 도연이는 상자 2개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어쩔 줄을 몰라 그냥 서 있었죠. 어머니,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미라가 인사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이렇게 모욕적으로 들릴 수가 있다니요. 문이 닫히고 나서 남은 상자 2개를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원래 4상자였는데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태성이한테 전화했습니다. 태성아, 떡이 좀 적어졌어.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그런데 왜요? 아니야, 그냥. 빨리 가져가. 실토할 수가 없었어요. 형이 가져갔다고 말하면 형제끼리 싸울 수도 있잖아요. 오후에 태성이가 와서 떡을 가져갔습니다.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은이가 정말 고마워해요. 괜찮아. 지은이한테 위로 전해줘. 태성이가 가고 나서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저녁이 되어서 우연히 첫째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연이가 차에서 뭔가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 트렁크가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 제가 만든 떡 상자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상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떡집에서 산 것 같은 상자들도 여러 개 보였죠. 도연아, 이게 뭐야? 도연이가 깜짝 놀라더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엄마. 이건 내가 지은이 친정에 드리라고 만든 떡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도 좀 먹으려고. 트렁크를 자세히 보니 제 떡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들도 많았어요. 아마 미라 친정에서 가져온 것들 같았죠. 너희는 항상 이런 식으로 가져가기만 하는구나. 엄마, 오해해요. 뭐가 오해야? 내 눈으로 직접 본 건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식이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이런 식으로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거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굽은 허리. 이게 정말 제 모습인가 싶었어요. 그동안 너무 착하게만 살았나 봅니다. 뭐든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가져가겠다고 하면 다 내어줬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달라고 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순한 눈빛이 아니라 단단해진 눈빛이었죠.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30살 무렵의 제 모습이 나왔어요. 갓 태어난 도연이를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얼굴이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밝았습니다. 그때가 떡집을 막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남편과 둘이서 작은 가게를 얻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도연이가 3살, 태성이가 갓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떡을 쪄놓고 아이들 밥 먹이고 다시 가게로 달려가던 시절이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라고 하면 제일 먼저 따끈따끈한 떡을 주곤 했습니다. 갓 찐 인절미에 콩가루를 묻혀서 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엄마, 이거 맛있어요. 도연이가 볼을 동글동글 부풀리며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어요. 자식들 먹일 생각, 입힐 생각에
온통 정신이 없었거든요. 밤늦게 아이들 재우고 나면 남편과 함께 내일 팔떡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부르터도 허리가 아파도 행복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도연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였죠. 운동회 날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어요. 그때 특별히 송편을 예쁘게 빚어서 넣어줬더니 친구들이 부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그렇게 말하며 안겨오던 도연이가 떠올랐습니다. 태성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학교 때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서 항상 제가 만든 떡을 가져갔죠. 엄마 떡이 제일 맛있다고 친구들이 그래요. 자랑스러워하던 태성이 얼굴이 선명했어요. 그때는 정말 사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떡을 찌는 게 힘들어도 아이들 웃는 얼굴만 생각하면 기운이 났거든요. 결혼식 때도 그랬어요. 도연이 결혼할 때 패백용 떡을 직접 만들었죠. 시댁 어른들이 칭찬하시는 걸 보면서 뿌듯했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셨네요. 아드님이 복이 많으시겠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태성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은이 친정에서도 제 떡 솜씨를 칭찬해 주셨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이들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대학 다닐 때도 떡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기숙사 친구들과 나눠 먹겠다면서요. 그때는 기꺼이 박스로 보내줬죠. 군대 있을 때도 면회 갈 때마다 떡을 가져갔어요. 부대 선임들한테 인사용으로 드리라고 해서 정성껏 만들어서 들고 갔죠. 직장 다니기 시작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행사 때마다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아들들이 필요로 한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고맙다는 말이 줄어들었어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받기 시작했죠. 엄마, 떡 좀 만들어줘요. 명령조로 바뀐 말투를 처음 들었을 때 서운했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참았어요. 며느리들이 들어오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미라는 처음부터 제 정성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니 떡은 정말 맛있어요. 자주 만들어주세요. 듣기엔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계속 만들어달라는 요구였죠. 지은이는 달랐어요. 항상 고마워했고 배우려고 했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사진첩을 계속 넘기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베푼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준 사람은 남편과 지은이 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었죠. 3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떡을 찌고 가족들 챙기느라 제 몸은 돌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정성을 인정받기는커녕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위로가 되었어요. 여보, 고생 많아요. 덕분에 아이들이 잘 크고 있어요. 그런 말 한마디가 힘이 되었죠.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로는 아무도 제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오늘 미라와 도연이의 모습을 보면서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베푼 사랑은 그들에게 사랑이 아니라 당연한 서비스였던 거예요. 사진첩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음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나야. 집에 잠깐 갈게. 엄마, 갑자기 왜요? 할 말이 있어. 오전 10시쯤 도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라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어제 가져간 떡 어디 있어?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 말씀이세요? 내가 지은이 친정에 드리라고 만든 떡 말이야. 어디 있냐고. 거실에서 도연이가 나왔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가져간 떡 다시 내놔. 엄마, 그거 우리가 먹었는데요? 먹었어? 벌써?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어제 가져간 떡을 하룻밤 사이에 다 먹었다는 거예요? 네, 어제 저녁에 친구들 왔거든요. 같이 나눠 먹었어요. 미라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떡 솜씨가 대단하다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를 위해 밤새 만든 떡을 친구들한테 자랑용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자랑할 일이야? 뭐가요? 남집상에 드릴 떡을 가로채서 친구들한테 나눠준 게 자랑이야? 미라 얼굴이 붉어졌어요. 가로챘다니요? 저희도 가족인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가족이면 뭘 해도 돼.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떡 몇 개 가져간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떡 몇 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밤새 만든 떡이 너한테는 떡 몇 개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맞는 말이야. 너희한테는 그냥 떡 몇 개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아직 남은 떡들이 몇 조각 있더라고요.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 적 없어. 돌려놓는 거야. 엄마, 정말 이상해요. 떡 몇 개 때문에 이럴 필요가 있어요? 도연이가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내 떡이야. 미라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가족한테 이렇게 하시면. 가족? 웃음이 나왔어요. 가족이 이런 식으로 해? 3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너희 뒷바라지 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들어본 적 있나?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뭐?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미라가 입술을 꽉 물었어요. 저희가 언제 그랬다고요? 어제 말이야. 지은이 친정상에 드릴 떡을 당당하게 가져가면서 뭐라고 했지? 명절 음식은 나눠 먹는 거라고 했잖아. 그게 틀린 말이에요?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냉장고에서 떡을 다 꺼내서 봉지에 담았습니다. 내 정성은 나눠 먹는 게 아니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도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응, 없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받기만 했으면서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줄 게 없어. 미라가 화가 났는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뭘 잘못했냐고? 이번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상시엔 안부 전화도 안 하면서 명절 때만 떡 달라고 하고 와서도 도우지는 않고 받아가기만 하고 심지어 남집 상에 드릴 걸 가로채는 게 잘못이 아니야? 말하면서 가슴이 후련해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다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그리고 앞으로 명절은 태성이네랑만 보낼 거야. 도연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들은 그대로야. 태성이와 지은이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도와주려고 해. 그런데 너희는 뭐야? 받기만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미라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는데. 언제 정성을 다했어? 저희도 바쁘거든요. 직장도 다니고. 바빠서 고맙다는 말도 못해? 바빠서 어머니 생신도 까먹어? 미라가 말문이 막혔어요. 내 재산도 내 정성도 받을 사람에게만 줄 거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줄 게 없어. 도연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제 늦었어.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잘하겠다고?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을 거야. 정말 필요하면 너희가 연락해. 단, 떡 달라는 소리는 하지 마.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태성이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할머니의 얼굴이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한테 당당하게 말했더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1시간쯤 지나서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응, 정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알아서 해. 너희도 다 큰 어른이잖아. 엄마가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긴 너희가 너무한 거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녁 무렵 태성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한테서 연락받았는데 무슨 일이에요? 태성아, 엄마가 이제 명절 때 떡 안 만들 거야. 네. 왜요? 나이도 들고 몸도 힘들고 해서 대신 너희가 해야겠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저희가 할게요. 태성이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지은이도 배우고 싶어 했으니까 우리가 준비할게요. 고마워, 태성아. 엄마, 그런데 형이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형한테 물어봐. 엄마는 더 이상 형네 일에 신경 안 쓸 거야. 다음 날 오전에 지은이가 혼자 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지은아, 어서 와. 혼자 왔네? 네, 태성이는 아이들 봐야 해서요. 지은이가 앞치마를 가져왔더라고요.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배워서 할게요. 고마워, 지은아. 그런데 힘들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지은이와 함께 찹쌀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할 때와는 달리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재미있었어요. 어머니, 물량이 이 정도면 맞나요? 응, 잘했어. 손가락으로 재보면 이 정도가 좋아. 지은이가 진짜 열심히 배웠습니다. 메모지까지 가져와서 하나하나 적어가면서요. 불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해요? 처음엔 센 불로 끓이다가 김이 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야 해. 아, 그래서 타지 않는 거구나. 둘이서 떡을 만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그런데 형님 댁은 어떻게 된 거예요? 태성이가 자세한 얘기를 안 해줘서요. 지은아, 너는 신경 쓰지 마. 그냥 우리끼리 지내자. 네, 알겠어요. 지은이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눈치가 빠른 아이거든요. 오후에 송편을 빚을 때였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예쁘게 빚더라고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모양이 나오네요. 잘하네, 지은아. 금세 늘었어. 감사해요. 어머니가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이가 아이들과 함께 왔어요. 엄마, 우리도 도우러 왔어요. 서연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할머니, 안녕하세요. 4살 서연이가 깡총깡총 뛰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네. 할머니 떡 만드는 거 도와줄게요. 작은 손으로 반죽을 만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태성이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시루 설거지 좀 해줄래? 네, 알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죠.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명절 때 저희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래도 너희끼리 하기엔 힘들 텐데. 괜찮아요. 서연이도 크면 도와줄 거고요. 태성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좀 쉬셔야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태성이 가족이 돌아가고 나서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해 봤어요. 도연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화가 났나 보죠. 하지만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거든요. 다음 주에 추석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명절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오전에 태성이 가족이 왔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온 떡들을 가져왔더라고요. 어머니, 어때요? 맛있게 만들어졌나요? 송편을 하나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지은아, 정말 잘 만들었네. 나보다 나을 것 같아.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정말 잘 만든 떡이었어요. 무엇보다 정성이 들어가 있었죠. 오후 2시쯤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좀 가도 될까요? 왜? 그냥. 추석이잖아요. 떡은 없어. 태성이가 준비했으니까 태성이한테 얘기해. 알겠어요. 잠깐 후에 도연이 가족이 왔습니다. 미라는 오지 않았어요. 엄마, 미라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못 왔어요. 거짓말인 것 같았지만 따지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어색하게 앉아 있으면서 태성이가 준비한 떡을 먹었습니다. 태성아, 떡 잘 만들었네. 지은이가 만든 거예요, 형. 그래, 지은이 솜씨가 좋네.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도연이가 1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예전 같으면 떡을 챙겨서 보냈을 텐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나가면서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태성이 가족과 함께 조용히 차례를 지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은이 떡 드세요. 서연이가 제사상에 대고 말하는 모습이 예뻤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빈자리가 오히려 편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챙기느라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요. 태성이와 지은이가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았어요. 진짜 가족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싶었어요. 처음으로 명절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설날이었어요. 이번엔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되어서야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이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떡집도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30년 만에 명절 전날 가게 문을 닫은 거예요. 오전 10시쯤 태성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가서 차례상 준비할게요. 엄마는 그냥 오세요. 그래, 고마워. 지은이가 어제부터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엄마는 편하게 쉬세요. 오후 2시에 태성이 집으로 갔습니다. 지은이가 현관에서 맞아주더라고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고생 많았겠다, 지은아. 거실에 들어가니 차례상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떡도, 전도, 나물도 모두 예쁘게 준비되어 있었죠. 어머니, 어떠세요? 제대로 한 것 같나요? 잘했어, 지은아. 정말 잘했어. 진심이었어요. 음식 솜씨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졌거든요. 태성이도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엄마 앉으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고마워, 태성아. 서연이가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 우리 서연이. 너도 복 많이 받아라. 차례를 지내면서 남편과 시부모님께 인사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는 제가 좀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지은이가 만든 떡국이 정말 맛있었어요. 지은아, 떡국 맛이 어쩜 이렇게 좋아?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육수를 오래 우려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손맛이 있어야 이런 맛이 나는 거야. 서연이가 떡국을 후루룩 먹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만든 떡국 맛있죠? 응, 정말 맛있어. 이런 모습이 진짜 가족 같았어요. 억지로 만든 분위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이었죠. 오후에 윷놀이를 했습니다. 서연이가 윷을 던지면서 깔깔 웃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할머니, 뭐가 나왔어요? 어머, 우리 서연이 운이 좋네. 태성이와 지은이도 함께 웃으면서 놀았어요. 이런 명절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봤습니다. 도연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작년과 똑같았죠. 하지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명절이 즐거웠거든요. 집에 와서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그치고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가족은 참고 버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껴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고 적다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진짜 가족인 것 같았습니다. 태성이와 지은이 그리고 서연이만 있어도 충분했어요. 오히려 더 행복했죠. 잘하는 자식에게만 정을 주는 것도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모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 주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자기 인생을 지키는 선택이 곧 행복인 거죠. 3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제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 눈치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당당한 할머니의 눈빛이었죠. 내일부터 또 떡집일을 해야겠지만 마음이 가벼웠어요. 이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요. 가족도 일도 인생도 모두 제가 선택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